퇴직 후 매달 적자를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말입니다. 난 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왜 불안한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60세 퇴직 공무원 연금 나오는데 왜 매달 적자일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주제로 은퇴 후 재정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첫 달 대부분은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이제는 고생 끝,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생활비는 충분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도시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가 늘고 경조사비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적자는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면 되지라고 했던 다짐은 불안한 통장 잔고 앞에서 금세 흔들렸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60세 전직 공무원 박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청에서 32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270만 원 정도. 본인은 노후 준비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통장에는 늘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생활비, 병원비, 손주 용돈, 차량 유지비, 심지어 경조사비까지. 예전처럼 쓰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남질 않아요. 그는 퇴직 후에도 도시의 생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주말이면 외식, 월 한두 번은 여행,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기요금과 식비도 자연히 늘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 습관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자 10명 중 6명이 매달 적자를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270만 원 수준이지만 서울 기준 2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32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즉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기본 지출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병원 진료 한 번, 자녀의 결혼식 한 번, 친구의 부고 한 번이면 한 달 예산은 바로 무너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연금이 들어오니 정해진 돈 안에서 알아서 써야지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매달 생깁니다. 전기요금 폭탄, 아내의 약가, 손주의 생일 선물. 이런 지출이 쌓이면서 적자가 반복됩니다. 결국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깨기 시작하면 현금 흐름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큽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아침마다 느끼는 공허감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출근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괜히 뭘 사야 할 것 같아요. 아내랑 마트도 자주 가고 커피도 마시러 나가고 돈을 쓰면서 위안을 얻었죠. 이래서 느끼던 성취감이 사라진 자리를 소비가 대신 채운 것입니다. 퇴직자들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보상 소비가 매달의 적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 많은 공무원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계속 줍니다. 결혼 자금, 손주 돌봄, 부모님 병원비까지. 본인은 도와주는 입장이라 생각하지만 그 지원이 지속되면 본인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박 씨 역시 퇴직 후 아들의 신혼집 전세 보증금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그 돈이 약 5천만 원. 그는 아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그때부터 적자가 시작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퇴직 후 재정에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금은 기본소득일 뿐 생활비 전액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노후의 기본 안정장치이지 완전한 안전망이 아닙니다. 그 위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배당주 투자나 시간제 일자리, 재능 기부형 수입 등이 있습니다. 박 씨는 퇴직 2년 차에 동네 도서관에서 주 2회 독서지도 자원봉사를 하며 소정의 수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20만 원 남짓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 생활비엔 큰 도움이 안 돼도 제 마음을 살렸어요. 내가 다시 사회의 일부라는 느낌이니까요. 은퇴 후 적자는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전의 소비 습관, 가족관계, 심리적 보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어떤 연금을 받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의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새로 세운다면 연금은 충분히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연금을 받는 또 다른 공무원 김정호 씨는 퇴직 전 1년 동안 은퇴 리허설을 했습니다. 한 달 250만 원으로 실제 생활을 해본 겁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6개월쯤 지나자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밥, 자가 운전 대신 대중교통, 불필요한 경조사 축의금 조정. 그는 습관이 줄면 불안도 줄더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재정의 본질은 적응의 속도입니다. 연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에 맞춰 사는 속도를 얼마나 빨리 익히느냐에 따라 삶의 안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심리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벌지 않아도 되는 삶, 나를 위해 쓰는 지출의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공무원처럼 오랫동안 안정적인 급여를 받던 사람일수록 그 변화는 더 어렵지만 그만큼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부터 가계부를 쓰며 현실 생활비를 기록할 것. 둘째, 연금에 더해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것. 셋째, 퇴직 후 첫 1년은 검증기로 두고 지출 패턴을 점검할 것. 넷째, 심리적 공허감을 소비로 채우지 말고 사회적 활동으로 전환할 것. 그리고 다섯째, 가족에게 베풀 때는 반드시 나의 한도를 정할 것. 결국 은퇴 후 재정에 진짜 적은 돈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연금이 있기 때문에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지킬지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망치는 것은 적자가 아니라 적응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연금은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지만 그 위에 세워야 할 집은 여전히 당신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재정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생기면 안심한다. 이제는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니 괜찮겠지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깨진다. 연금은 분명히 들어오지만 지출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불일치가 바로 은퇴 후 적자의 시작이다. 우리는 평생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던 시절의 감각으로 소비하고 안정적인 직장 속에서 형성된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 퇴직 이후의 재정은 줄어든 수입에 맞춰 새로 설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환 설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공무원 출신 은퇴자들이 특히 더 취약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정 때문이다. 그들은 평생 일정한 급여를 받아왔고 부동산이나 주식의 변동보다 공무원 연금의 신뢰에 의존해왔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법보다 소비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익숙하다. 경제적 리스크를 회피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퇴직 후의 불확실성은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연금이 들어와도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매달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늘 빠듯하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소득 구조보다 지출 인식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이전의 사회적 위치나 관계 속에서 소비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절의 인맥 모임, 후배와의 점심, 경조사 참석 등은 퇴직 후에도 쉽게 끊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 유지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존재 확인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한다. 나는 연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체면으로 산다고. 문제는 그 체면이 비용으로 환산된다는 것이다. 연금은 물가와 함께 줄어든다. 정확히 말하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연금 인상률이 낮다. 고정된 수입 속에서 물가 상승은 생활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의료비, 약가, 교통비, 공공요금 등 필수 지출이 늘어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지출 중 의료비 비중은 50대의 2배에 달한다. 이처럼 필수 지출이 늘어나는데 가변 소득은 사라지는 것이 은퇴 재정의 근본 구조다. 따라서 은퇴 후 재정은 절약보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퇴직 후의 첫 1년은 경제적 리허설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이 시기에는 기존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생활비의 흐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다고 한다. 돈은 감각이 아니라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을 귀찮아하고 연금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금은 삶의 기반일 뿐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의 습관이 진짜 노후를 만든다. 연금이 안정적이어서 문제라는 말도 있다. 안정적인 수입은 자칫 경각심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불안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
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며 마음이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니 결국 그대로 두게 된다. 이런 무력감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방관 상태에 빠진다. 즉 적자는 늘어나는데도 현실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단계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재테크가 아니라 인식의 리셋이다. 퇴직 후에 돈은 벌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쓰며 지키는 돈이다. 벌 때는 공격적인 전략이 통했지만 은퇴 후에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도시형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절약하려 하면 금세 피로감이 온다. 반면 생활의 틀 자체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근교로 이주하거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소비 중심의 만남 대신 취미 중심의 모임을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체질 개선이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심리적 소비다. 퇴직 후의 공허함은 단순히 일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자리를 잃은 데서 온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택한다. 옷을 사고 맛집을 찾고 여행을 가며 자신이 여전히 활동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으려 한다. 하지만 이 소비는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법은 사회적 역할의 재정의에 있다. 돈이 아닌 관계와 의미를 통해 자신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으로 누군가는 동호회나 배움의 장으로 그 역할을 찾는다. 그렇게 마음이 채워지면 소비의 충동은 자연히 줄어든다. 은퇴 이후에도 가계에 큰 변수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가족이다. 자녀의 결혼, 손주의 양육, 부모님의 병원비 등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의 은퇴 세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적 도움은 한계가 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원은 결국 두 세대를 모두 힘들게 한다. 도움과 의존의 경계는 숫자가 아니라 원칙에서 정해야 한다.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은퇴 후 재정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다.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철학적 선택에 가깝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지에 따라 돈의 방향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여행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건강을, 또 다른 이는 관계를 선택한다. 정답은 없다. 다만 중요한 건 선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느냐이다. 그 주도권을 잃는 순간 연금은 안정이 아니라 족쇄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노후의 재정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유지할 힘이 줄어드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퇴직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나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통장의 잔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 숫자보다 필요한 건 자신감이다. 한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 퇴직 전엔 돈이 나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지켜야 하더라고요. 그 말엔 노후 재정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연금이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해져야 한다. 은퇴 후의 적자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돈의 방향을 삶의 가치와 일치시킬 때 비로소 균형이 찾아온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품격이 된다.